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코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석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머신비전 조명기술 트렌드에 관한 부분의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신비전의 지금 컨트롤러 중에서 스트로브 컨트롤러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빠른 응답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고위도의 교차 조명을 구현할 수 있고 또 플라잉 인스펙션에 적용할 수 있는 스트로브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월간 머신비전 잡지에 저희 광고를 냈던 사진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실물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차례를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일반적인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를 제어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장점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용하는 방법으로 스트로빙 중에서 오버드라이빙을 구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교차 스트로빙을, 멀티 스트로빙을 이용해가지고 교차 조명을 만들어낸 다음에 멀티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장에 쓰고 있는 그런 조명 방법인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보통의 물류가 흘러가는 방법이 보이시고 이쪽에 조명이 상시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오늘의 대상체는 스마일군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스마일군이 멈춘 상태에서 카메라에서 직접 입력을 받아서 한 장을 찍은 다음에 영상을 검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스마일군은 잘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저희가 보통 검사 장비 입장에서는 검사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류가 이동을 멈추고 서다 멈추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검사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검사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생산량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물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명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스마일군을 놨을 때 동기를 맞춰서 찰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스마일군을 보시면은 영상이 많이 끌려 보여가지고 실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카메라에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셔터를 조절해주고 노출 값을 조절한다든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정지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체를 보시면 이쪽은 잘 안 보이죠, 뭔지. 이 오른쪽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영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풍기의 팬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초에서부터 15분의 1초, 30분의 1초 쭉 가다가 뭐 형태가 보이지가 않죠, 아직까지는. 근데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결국에 1000분의 1초, 한 약 1ms의 셔터를 열었을 때 팬이 약간 정지되는 영상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달리는 자동차를 보시다 보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있는데 눈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깜빡깜빡 해보시면 이렇게 바퀴 휠 모양이 조금씩 보이는 형태가 보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사람의 눈이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굉장히 빨리 고속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형태가 지금 이 형태의 10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로 찍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상태보다 지금은 1000분의 1초였을 때 그 팬의 영상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대상체가 빨라진다면 그리고 이거보다 배율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솔루션을 찾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 영상이 끌려 보이는 모션 블러가 배율이 높아지면 왜 모션 블러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기차라든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끌려 보이진 않는데, 대부분 플랫폼에 가보시면 기차가 지나간 걸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뭐 글자도 알아볼 수 없이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검사물의 이동 속도가 똑같이 이동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배율을 높이거나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만큼 상대적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적인 카메라 정도에서는 뭐 지금 보시면 뭐 1ms에서 영상이 보이시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 노출값이라 그러는데, 카메라에서 최소 노출값은 카메라마다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카메라들이 나는 노출값을 10마이크로 내리고 싶어, 블러를 없애기 위해서 1마이크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쓰고 계신 카메라들의 노출값을 1마이크로 줄이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스트로브를 사용해야 되는 방법인데요. 지금 전에 봤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조명은 지금 카메라가 켜지는 동시에, 그 전에 이미지에서는 조명은 계속 켜져 있었던 상태였고요. 지금은 카메라가 켜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조명도 동기화를 맞춰서 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물류는 스마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영상을 봤더니 여전히 스마일이 좀 끌려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단순하게 스트로브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스트로브를 쓸 때도 아까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짧게 줄였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명이 켜지는 시간을 짧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위의 영상에서는 지금 카메라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을 길게 제어했던 부분이고, 아래 이미지에서는 정지해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지만은 조명이 켜지는 시간을 짧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량이 줄어들어서 이 스마일 군의 얼굴이 까맣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브 쓴다고 했을 때 정지된 영상을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광량을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미지는 다 동일한 패턴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동하고 있는 대상체를 촬영을 한 것이고요. 왼쪽 이미지부터 보시면 원타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마이크로세컨드로 조명을 켜뜨린 상태에서 물체가 이동 중에 촬영을 했을 때 밝기는 그럭저럭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을 건데, 영상이 지금 블러 형태가 되어 있어서 대상체를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켜지는 시간을 20마이크로세컨드에서 이 아래와 같이 5마이크로세컨드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좀 어둡긴 한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지돼서 촬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어두워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에 부적합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때 해결책은 무엇이냐? 동일한 조명이 켜지는 시간을 적용한 상태에서 5마이크로세컨드고 오버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은 약 400%를 적용했고요. 이 오버드라이빙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영상에서보다 훨씬 더 밝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버드라이빙은 과하게 인가한다. 수치는 약 400%를 인가했습니다. 오버드라이빙에 대한 기술을 간단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X축은 지금 보시면 LED의 온타임, 켜져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고요. Y축은 LED 드라이브 거는 커런트, 전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했던 예를 들어서 이 점선회로 보이시는 LED의 전류는 컨티뉴어스 상태로 상시로 LED를 켜놨을 때 약 5A가 걸리는 전격 전류 5A짜리를 LED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 실제 LED가 조명을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명이 기존 시스템에서 대부분 영상이 타서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간혹 발생한데요. LED가 죽는 경우는 대부분은 열이 받아서 죽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도 열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LED는 지속적으로 열을 받게 되는 이유는 전격으로 공급해야 되는 전류값이 5A인데 예를 들어서 얘보다 좀 더 높은 값을 어느 수준을 주게 되면은
뭐 과하게 주게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꽂자마자 죽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격 전류보다 약간 미세하게 높더라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LED 열이 받아서 보통 죽게 되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스트로브잉을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버드라이빙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격 전류의 5A보다 최대 1000%, 약 10배 정도까지의 전류값을 한순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가 밝게 드라이브 걸게 되면 LED가 손상이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켜지는 시간을 짧게 제어해서 순간적으로 LED 전격보다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자체적으로 스트로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속 켜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LED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 결과적으로 LED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트로브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LED가 전압을 걸 때 보통 이제 전압값, 볼테이지 값하고 전류값 이 두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LED 밝기는 전압값이 아니라 전류값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전류는 전압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오스람에서 제공하는 LED의 데이터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오른쪽 아래쪽이 전압값을 표시하고 있고요. 세로축이 전류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압이 10.5V였을 때 약 50mA가 측정이 됐었고요. 전압값은 2.2V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약 20%가 올라가 있겠죠. 전압은 20%가 올라갔는데 실제 전류값은 50mA에서 1500mA까지 약 30배가 증가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 전압값은 실제 훨씬 더 전류값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류를 제어하는 정전류 방식의 컨트롤러를 쓰시는 게 굉장히 고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제 에어리어 스캔에서의 스트로브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라인 스캔, 카메라도 이제 라인 스캔 카메라를 많이 쓰실 건데, 라인 스캔 카메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스트로브를 쓸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인 스캔 방식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조명을 컨트롤을 켜시게 되고 밑에 물류가 흐르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핸드폰 카메라처럼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XY를 갖고 있는 2D 이미지를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라인 스캔 카메라는 특성상 한 라인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을 XY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카메라가 움직이든가 아래에 있는 대상체가 움직이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복사기라든가 스캐너 방식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비전 검사 자체가 제품들도 부품들도 굉장히 더 작아지고 그 다음 패턴들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한 가지 조명 조건에서 대부분 검출할 수 있는 분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들을 다 다양한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명의 조건들은 대부분 이제 각도, 보시면은 상부 각도라든가 사이드 각도, 그 다음에 밑에서 바텀 아니면 타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 타입의 조명, 링 타입, 돔 타입, 동축 다양하게 있고요. 그걸 아니고서도 RGB 화이트, IR, UV 등 다양한 파장대에서만 특별하게 검출되는 분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 스캔의 특성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상태에서 조명 조건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양한 각도 조건에서 검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답은 없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광학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광학계에서 구성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 조명, 특히 PC까지도 같이 하나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유저의 입장에서는 상부 조명에다가 그냥 사이드 조명의 영상을 하나 더 얻고 싶을 뿐인데 이만한 덩어리를 하나 더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둘 간의 공간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코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가 상승이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스트로브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과는 좀 달라졌죠. 지금 조명이 이쪽에 있고 사이드 조명을 같은 광학기 안쪽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고속으로 스트로빙을 하면서 이 한 조명에 대해서 영상을 취득하고 그 다음 조명 3번, 4번 그렇게 1, 2, 3, 4번을 번갈아 가면서 고속으로 스트로빙 하게 됐을 때 한 라인별로 각각의 조명에 대한 영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조명에서는 스마일군, 2번에서는 울고 있고요. 3번 조명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고 4번 조명에서는 스크래치가 났네요. 이렇게 한 번 스캔에 여러 가지 조명을 조합을 해서 영상을 취득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조명을 설치해서 스트로빙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컨트롤러 자체에 이제 시퀀스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시퀀스 컨트롤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비전광학계에서 LED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깥에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퀀스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첫 번째에는 나는 1번 레드 조명, 노란색 조명, 시퀀스 2번에는 녹색을 설정하고 시퀀스 3번에는 주황색, 시퀀스 4번은 파란색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프로그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시퀀스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으라는 트리거 신호가 들어옵니다. 트리거 신호가 첫 번째가 들어오게 되면 시퀀스는 1번의 시퀀스가 실행이 될 거고요. 트리거 2번이 실행되게 되면 시퀀스 2번, 트리거 3번에 시퀀스 3번, 트리거 4번에는 시퀀스 4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1번부터 반복하는 그런 시퀀스를 적용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그림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찍는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조명 조건을 구성을 해봤고요. 사이드 조명, 그 다음에 동축에서 상부를 조명을 때리고 있고요. 추가 조명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지금 조명을 투과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조명이 동축, 투과, 사이드 조명이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착상이 되고 있고요. 그 착상된 이미지를 조합을 하게 됐을 때 한 번에 스캔해서 동축 조명, 투과 조명, 사이드 조명에 대한 영상을 한 번에 취득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조명 조건을 쓰는 이유가 대부분 지금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는 동축 조명에서는 패턴들을 보고 싶은데 이런 까만색 부분이 실제 패턴인지 아닌지 불량인지 아닌지 이거를 검출해야 되는데 사이드 조명에서 찍은 이미지를 보게 되면 다른 패턴들은 다 사라지고 이 불량의 내가 생각했던 이물에 대한 부분만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부분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후처리 상태에서 클린을 한다거나 블로우를 한다거나 해서 실제 불량이 아니로 가공으로 좀 불려낼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산에서 찍었던 교차 조명의 예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왼쪽에 이미지 동영상 보시면 바타입의 조명의 형태를 사각 프레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실제 저희가 좀 파우치형 형태의 2차 전지를 좀 테스트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실제 파우치형 타입 아닌데 일반적으로 외관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외관 검사에서는 조명 조건이 한 가지 조명 조건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각도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으로 수직에 대한 스크래치는 이 같은 수평 방향의 조명에서 검출이 어렵고요. 반대로 반대 방향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90도의 조명에서는 검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 방향에서 한 번에 스캔해서 지금은 눈에 보시면 지금 슬로우로 지금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지만은 실제로는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게 되면 그냥 네 가지 조명이 다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스캔을 완료하게 되면은 각 네 가지 방향에서의 상하, 좌, 우에서 영상을, 조명을 조사한 거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트로브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빠른 응답 속도, 오버드라이빙, 그 다음에 고용량, 멀티 시퀀스, LED 프로텍션, 이 지금 5가지 정도를 좀 나열해 봤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라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최대 약 200에서 300kHz까지 차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초당 한 라인하고 라인의 사이가 약 2마이크로세컨드에서 5마이크로세컨드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명이 트리거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을 빨리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임의 라인이 아니라 그 타임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섞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이코에서 개발한 스트로브 컨트롤러는 약 0.5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딜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0.5마이크로세컨드 후에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버드라이빙 기술은 최대 10배까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LED의 전격 전류보다 밝은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LED 10배 정도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빠른 응답 속도보다는 좀 다른 개념인 LED가 켜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짧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 컨트롤러에서는 0.5마이크로세컨드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마이크로 이하의 짧은 시간에 10배 정도의 고용량 오버드라이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퀀스 기능을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스캔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퀀스를 지정한 다음에 유저가 원하는 시퀀스에 따라서 LED가 켜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LED 한 개씩 예를 들었지만은 실제로는 LED를 1번, 2번을 같이 킨다거나 1번, 4번을 같이 킨다거나 그래서 동시에 킬 수도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저가 원하시는 시퀀스는 최대 8대까지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다 중요한 기능들, 좋은 기능들을 다 넣어놔봐야 LED 조명이 죽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10배 오버드라이빙을 걸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LED가 켜져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빙 유저가 얼마를 입력해놨는지 그거를 바깥에서 내부적으로 FPGA나 펌웨어에서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최대한 길게 쓰게 되면 오버드라이브 양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을 걸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코 제품은 지금 IP 모델이 EPES-200B 모델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이 모델과 지금 국내하고 외산 제품에 대해서 비교한 테이블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이번 전시회에 노미네이션 돼서 어워드 노미네이션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스펙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전류 방식의 속도는 300km, 최대 300km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펄스 폭과 딜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마이크로세컨드, 약 500나노세컨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구동 전류는 200A, 그 다음에 순간 전류는 9600W 정도까지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산 기능 중에서 기본적으로 오버드라이빙이라든가 각각의 기능들이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모델들이 있긴 한데요. 아이코 제품은 이제 전반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필요한 기능들을 전 제품에 다 구현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업은 지금 라인 스캔 카메라 용도와 에어레 스캔 카메라 용도를 좀 구분을 해놨고요. 채널이라든가 실제 맥스 전격 전류, 그 다음에 맥스 펄스 커런트에 따라서 저희가 라인업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놨고요. 전체 기능 모든 모델에 대해서도 오버드라이브가 시퀀스 제어, 오토 볼테지들은 다 기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비전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최대한 좀 설명하기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떤 분한테 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